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받는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죠. 분명히 조곤조곤 좋게 설명했는데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딴 척만 피우고 결국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러야만 아이가 겨우 움직이는 그 지긋지긋한 패턴 때문에 밤마다 자괴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건 결코 우리를 우습게 보거나 일부러 반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뇌는 지금 언어와 감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법을 아주 치열하게 배우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몇 가지 표현들이 아이의 어린 신경계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결국 아이의 뇌를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고도 마법처럼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때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절대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과 그 대신 아이의 뇌를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올바른 대체 표현들을 우리 한국 정서에 딱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아이와의 기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아이들의 뇌가 우리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자기도 모르게 예전 부모님 세대에게 들었던 말투를 그대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들은 사실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큰 아이들을 위한 언어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사람의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은요, 완전히 발달하는데 무려 2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른의 논리나 압박을 들이대는 건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영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버거운 일이죠.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인 아이의 존재와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말은 바로 울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이 부러졌다고 엉엉 울거나 밥 먹기 싫다고 떼쓰며 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끄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울지마 뚝해, 이게 울 일이야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때 아이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어른들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아이에게는 그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울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내 감정은 잘못된 것이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는 강한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이 나는데 누가 옆에서 울지 마세요, 별일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겠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의 괴로움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울지 말라는 말 대신 네가 지금 정말 속상하구나 라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이건 아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신경계는 훨씬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표현은 엄마가 시켰으니까 해,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권위적인 말이에요. 아이가 왜요? 왜 안 돼요? 라고 계속 물어볼 때 설명하기 지쳐서 무심코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논리적인 이해가 아닌 맹목적인 복종만을 가르쳐요. 비판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뺏고 아이의 호기심을 짓밟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돼요. 상사가 이유도 안 알려주고 내가 상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만 한다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아이들도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가스레인지는 뜨거워서 만지면 우리 아이 손이 아야할 수 있어 늦지 않으려면 지금 신발을 신어야 해처럼 아주 짧고 간결하게만 설명해줘도 충분해요.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면 아이는 인과관계를 배우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훨씬 더 기쁘게 협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아이 자체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때 너 왜 이렇게 나쁘게 구니? 너 정말 버릇없구나 라고 말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라는 사람 자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내면화하게 되고 결국 그 정체성에 맞춰 더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업무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이 방법은 안 좋네 라고 하는 대신 넌 정말 무능한 직원이구나 라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에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이와 행동을 철저히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파.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행동만 콕 집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지만 이번 행동은 실수였어. 다음에는 더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바로 일상 속 협력을 이끌어내는 대화법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바로 서둘러라는 표현이에요. 아침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전쟁터가 따로 없잖아요. 늦어서 마음은 급한데 아이는 신발 한 짝 신고 멍하니 있고 옷 입다 말고 딴짓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 서둘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이들에게 이 빨리라는 말은 즉각적인 불안감을 유발하는 신호탄과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만큼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육이나 운동 능력도 아직 발달 중이라 물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서두르라고 압박하면 아이의 신경계는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뇌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움직임이 더 느려지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주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사가 옆에서 1분마다 더 빨리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면 어떨까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러라고 재촉할수록 아이는 협조하기보다 더 고집을 피우거나 멍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서둘러라는 말 대신 협력을 유도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우리 신발 같이 신어볼까?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라고 하거나 지금부터 5분 뒤에 출발할 건데 준비할 수 있을까? 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거죠. 만약 정말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화를 내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엄마가 조금 늦어서 빨리 가야 해. 내 가방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아이를 돕는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내 갈 길을 막는 방해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로 인정해주면 아이의 태도가 신기하게도 금방 달라진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5번째는 만지지 마라는 표현을 멈추는 거예요. 유아들은 세상을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조작하면서 배우도록 타고났거든요. 아이들의 뇌가 건강하게 자라는 과정에서 탐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할까봐 혹은 어지러워질까봐 무심코 만지지 말라고 반복하면 아이의 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억눌린 아이는 나중에 커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반항적인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진짜 위험한 건 막아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불편해서 막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거라면 이건 특별한 거니까 엄마랑 같이 살살 만져보자 라고 안전하게 탐구할 기회를 주시거나 흙을 만지려 할 때는 나중에 손 씻으면 되니까 마음껏 느껴보라고 허락해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안 돼라는 벽을 세우기보다 이건 위험하니까
대신 이걸 만져보자라고 방향을 틀어주면 아이의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쑥쑥 자라게 됩니다. 6번째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거나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아이가 엄마 뒤에 숨으면 당황스럽죠. 예의 없는 아이로 보일까봐 어서 인사해야지 부끄러워할 거 없어라고 아이를 등 떠미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이지 결코 나쁜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회성을 강요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파티에 던져졌는데 누가 어서 가서 말 걸어봐라고 강요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럴 때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되라고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희 아이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라고 대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거예요. 그때 생기는 자신감이 진짜 사회성이 되는 거랍니다. 마지막 3번째 카테고리는 아이의 자율성과 성장을 돕는 대화법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다 컸으니까 울면 안 돼, 혹은 씩씩한 형아는 울지 않는 거야 같은 말들이죠. 우리 사회는 유독 아이들에게 씩씩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말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빨리 성숙하게 해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들 사실 이 말은 아이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분출하는 법이 아니라 억누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울음은 나약한 것이고 감정을 숨기는 게 어른스러운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며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감정은 언젠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거나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른이 왜 울어요? 라고 하면 그 슬픔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뿐이에요. 울음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돌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서 있을게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실컷 울고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왜 속상했는지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8번째는 식사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다 먹어야지 남기면 안 되라는 말이에요. 아이가 골고루 잘 먹었으면 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이 압박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아이들은 원래 자기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 게 본능인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억지로 먹다 보면 나중에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식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도 마르지 않은데 누가 계속 물을 마시라고 강요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의 몸은 지금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불러요 라고 하면 설령 음식을 많이 남겼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도 되라고 쿨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때 아이는 비로소 음식을 즐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는 거예요. 유아를 키우다 보면 안 돼라는 말이 입에 붙게 되죠. 하지만 모든 시도에 안 돼라고만 답하면 아이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새로운 걸 해보려다가도 또 혼나겠지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 돼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 이렇게 해보자라고 방향을 틀어주세요. 벽에 낙서를 하고 싶어 한다면 벽은 안 되지만 이 커다란 종이에는 마음껏 그려도 되라고 대안을 주는 거죠.
식탁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면 식탁은 위험하니까 대신 소파 쿠션 위에서 점프해 볼까 라고 아이의 욕구를 안전한 방법으로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님을 내 행동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가이드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의 뇌 발달에 맞춰 대화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둘째, 규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셋째, 아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집중해서 말해주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용하는 단어 몇 가지만 바꿔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이의 발달 속도를 존중하고 그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부모님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1가지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아이에게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몸소 교육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